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날 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그 광대함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혜자 씨?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했어요. 저, 저 괜찮아요. 다만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73세의 나이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감동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자입니다. 73세 30년 동안 홀로 살아온 노인입니다. 그날 밤 그 놀라운 순간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그 크기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진솔하게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아름다운 노년의 비밀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의 특별한 밤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그 순간에 이르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전 43세였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다녀올게 라는 인사를 남기고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였죠. 장례식 날 제 심장도 함께 묻힌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웃음도 눈물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죠. 평생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산모의 눈에 반짝이는 빛을 보았죠. 하지만 제 눈은 죽어 있었어요. 혜자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동료들의 물음에 늘 똑같이 대답했죠. 네,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텅 빈 공허함, 그 고요함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으니까요. 한구 마을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20평 남짓한 그곳은 감옥과 다름없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아줌마, 혼자 사세요? 배달원의 무심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저를 정의하는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늙어가는 나날들. 가끔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차피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73번째 생일 축하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외로움이 유난히 거세게 밀려왔어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혼자일까? 그 생각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던 전단지 하나가 제 발에 걸렸어요. 마을 공원 식물 심기 봉사 활동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 누구나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아무도 아닌 존재로 살아왔는데 다시 누군가가 될 수 있을까? 전단지를 손에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자야, 넌 항상 꽃을 좋아했잖아.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꽃을 좋아했었죠. 결혼 초에는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은 매주 금요일이면 작은 꽃다발을 사왔고 저는 그것을 화분에 심었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자라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모든 화분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은 번개처럼 제 마음을 스쳤어요.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달력을 보니 봉사활동은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죠. 마치 소풍 전날의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무슨 옷을 입지? 머리는 어떻게 할까? 누가 있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73세의 머릿속에서
10대 소녀의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 낯선 감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아침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래된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30년 만에 제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오래된 화장품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이 아닌 부드러운 분홍색이었지만 입술에 색이 돌아오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혜자야, 너 정말 미쳤구나. 거울 속 제게 말했지만 그 미친 행동은 글루 시스템. 30년 만에 느껴보는 가장 진실한 감정이었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죠.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있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 갑자기 여러 사람 속에 섞이는 건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냥 돌아갈까? 그 순간 온실 쪽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묵묵히 창문을 고치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 거친 손, 깊은 주름.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젊은이도 부러워할 힘과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남자로 바라본 거예요. 그 감각이 너무 낯설어 숨이 막혔습니다.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 흙과 나무를 다루는 손은 투박했지만 어딘가 섬세했어요. 그 손은 어떤 느낌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자야, 너 정말. 그때 그가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잃었어요. 조심하세요. 제 몸이 저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73세의 몸으로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의 팔을 붙잡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그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와 고독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생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빛이요. 감사합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첼로 소리 같았죠. 우리의 손이 맞닿은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73세의 제 피부가 18세 소녀처럼 반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설마 설렘인가?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어요. 남편 이후로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던 제게 이 접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30년간의 얼음이 단번에 녹는 듯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초, 1분, 아니면 영원? 모르겠어요. 다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결국 그 놀라운 밤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 전혀 몰랐어요. 강성구라고 합니다. 전직 조경사예요. 이제는 봉사로만 일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커피 같았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최혜자입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소녀처럼요. 30년 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름을 말하는 게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건 제가 이 세상에 있다는 의미였어요. 괜찮으신가요? 많이 놀라셨죠?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아닙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그가 웃음을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마치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는 봄 햇살 같았습니다. 처음 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함께 심을 꽃들이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안내했어요.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그를 따라갔습니다. 온실은 따뜻했고 생명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30년 만에 많은 흙과 식물의 냄새는 제 기억 속 행복한 시간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 작은 모종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작은 의자를 내밀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분과 모종들이 놓여 있었죠. 조심스럽게 앉아 그가 건네준 장갑을 끼고 흙을 만졌어요. 촉촉하고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심지 마세요. 식물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올라왔어요. 가르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접촉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 했죠. 그도 느꼈는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손을 뗐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제 손에 남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식물을 심으면서도 그의 손을 자꾸 훔쳐보게 됐어요. 거칠고 투박했지만 생명을 다루는 손길은 섬세하고 다정했어요. 그런 손이 나를 감싼다면 어떤 느낌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혜자 씨는 시스템, 식물을 좋아하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혜자 씨.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호칭인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간호사님, 슈퍼에서는 할머니, 아들에게는 엄마. 하지만 혜자 씨라고 불리는 건 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느낌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결혼했을 때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었죠. 아, 그러셨군요. 손길이 익숙하시더라고요. 식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돌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그의 미소, 손길,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그 어떤 것도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튿날 공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았기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함께했던 순간들, 식물을 가꾸던 손길, 도시락을 나눴던 시간, 바닷가를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그 어떤 것도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소문이 잘못된 걸까?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적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행복을 맛본 후라 그 부재가 더 고통스러웠죠. 무언가를 잃은 듯한 공허함, 내 삶에 빛을 주던 누군가를 스스로 밀어낸 후회가 저를 갉아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삶은 다시 예전의 무의미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시장에서 혼자 먹을 음식을 사고 TV를 보며 잠드는 따분한 반복.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를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보았기에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모습이 한 달 사이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더 외롭고 더 지쳐 보였죠. 마치 생기를 잃은 듯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곧 안도감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인사만 하고 가자. 그렇게 다가갔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혜자 씨, 안녕하세요. 공기가 멈춘 듯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그의 눈에서 한 달간의 모든 감정이 읽혔습니다. 그리움, 혼란, 상처, 그리고 여전한 따뜻함. 요즘 안 보여서 혹시 아프신가 걱정했어요.
매일 공원에서 기다렸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그는 매일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누구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이 제 안을 꿰뚫는 듯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의심을 읽은 듯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진실을 피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주할 시간이었죠. 사실 성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눈에 상처가 스쳤죠.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싶으신가요? 제 이야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 어떻든 알고 싶었어요. 상처가 되더라도 적어도 거짓 위에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커피라도 한 잔 할까요? 그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솟아났습니다. 네,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 2개의 커피잔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혜자 씨, 제 집을 보러 가실래요? 거기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기 때문일까요? 방파제 끝, 그가 사는 작은 목조 주택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어요. 창문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고 마당에는 그가 가꾼 꽃들이 피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오래된 가구, 책으로 가득한 책장,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그중 가장 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성의 모습. 어머니세요? 네, 생전에 가장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루에 앉았을 때 그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곳곳에 떨림이 있었어요. 5년 전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중증치매였어요.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잊으셨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방금 한 말을 반복하시거나.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물으시고 가끔은 저를 남편으로 착각하시기도 했어요. 밤중에 집을 나가려 하셔서 문에 자물쇠를 채워야 했죠. 제가 자는 동안 어디로 사라질까봐 5년 동안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의 고통이 제게 전해졌어요. 누군가를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간호사로 일하며 많이 보았으니까요. 동네 복지관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거기서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갑자기 분노가 스쳤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거칠게 대하기도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죠. 몇 번 항의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어머니가 복지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여직원이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난 거였죠. 화가 나셨겠네요. 네, 많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그 직원은 어르신들은 원래 잘 넘어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는 건딜 수 없었죠.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그 여직원과 언쟁을 벌였어요.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죠. 하지만 절대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녀가 저를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의 눈에서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 일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듯했죠. 경찰 조사 결과 저는 무혐의로 처리됐어요. 복지관 CCTV에도 제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빨리 퍼지더군요.